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메인 모듈 분리시 이놈은 어디에? 라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되게 장문으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핵심을 보면은 이제 뭔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써보니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DB 모듈에 이놈이 존재하면, 그쵸, 이거는 문제가 있죠. 도메인 객체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데 코어가 그쵸, 맞는 말씀이죠. HTTP에서도 이놈은 있는데 모듈에 내려서 그쵸. 그래서 사실 DB 모듈에 이넘이 있으면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이넘이라면 도메인 모듈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뭔가 이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 밑에 글로도 댓글을 적어놨는데 좀 길게 적으셨길래 도움이 좀 빨리 되고자 글로 적었던 거고, 좀 코드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생각하신 게 이렇다고 하네요. 이넘을 코어 모듈에 둔다. 그쵸?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엔티티에서 필드를 이게 이제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가령 뭐 리뷰 타입이란 게 있으면 DB한테 모듈에 갈 때 얘를 점 네임 같은 걸 하는 거죠. 왜냐면은 DB 모듈이 지금 모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DB 모듈이 아니라 코어 쪽에 두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순환 참조가 생긴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양방향 의존성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그 댓글에 적은 게 약간 착각하고 헷갈리신 거 아닐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코드로 좀 까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이걸 쓰고 싶진 않은데 참고하십시오. 여기 제가 뭐 시간 링크를 달아놨는데 이 시간에 가면은 이런 장표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방향 참조가 생길 수가 없긴 해요. 양방향 참조가 생기거나 순환 참조가 생기면 일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셨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설명을 쭉 들어볼게요. 코드도 보겠지만 API 서버가 있으면은 걔는 DB 모듈은 런타임 온리로 이제 의존을 하고 있고, 도메인 모듈을 임플리멘테이션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지 모듈은 컴파일 온리로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양방향 참조가 없잖아요.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코드로 좀 보면 꺼버리죠. 제가 저 발표 내용은 괜찮은데 제가 살을 좀 뺐거든요. 그래서 저렇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집중이 안 되네. 집중 좀 해보면 코어 API 모드, 아까 API라고 나온 영역에 보면은 얘가 이제 DB 이게 런타임 온리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인텔리제이가 구린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이 API 모듈은 이 스토리지 모듈을 런타임 온리로 갖고 있고, 도메인에 대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갖고 있죠. 도메인 모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상이죠. 뭔가 지금 개발 편의성을 위해 스프링에 대한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열어놓기 위해 최소한의 이 컴파일 온리로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스토리지 모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는 도메인을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도메인을 알고 있어야, 그러면 지금 일단 양방향은 없는 거잖아요. 스토리지가 도메인을 컴파일 온리로 알고 있고, 우리가 좀 지켜주고 싶은 이 중요한 비즈니스 담당하는 도메인 영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코어 API는 뭐죠? 얘가 실제 실행되는 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걔는 코어 도메인을 알고 있고, 이 런타임 온리로 스토리지를 알고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고 가면은 이 도메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또 리뷰로 볼까요? 리뷰 리파지토리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구현하는 게 이 DB 모듈에 있는 거죠. 스토리지 모듈에.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이 리뷰 리파지토리의 구현체로 얘가 빨려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은 이 구현체가 어떤 건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동작하는 거고, 이 API 모듈도 런타임 온리로 저희가 지금 걸어놓기 때문에, 원래라면 런타임 온리가 맞죠. 런타임 온리로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조작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방향 참조가 발생할 수 없고요. 없고 이넘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여기에 없을 텐데 다 객체라. 근데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리뷰 타입이란 걸 리뷰 타입이 없죠. 아 제가 인텔리지 이거 UI를 바꿨는데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버벅거리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쁜 것 같긴 한데 이게 인간이 적응을 잘 못해서 그런지 뭐 제안을 해주네요. 근데 이상하게 하네. 노말 그렇지. 알려주는데 해볼까요? 그렇지. 예, 이렇게 있다 칠게요. 요렇게 있다 쳤을 때 이게 당연히 도메인 안에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구조 형태에서는 리뷰에 대해서 있다. 리뷰 엔티티에 대해서 리뷰 타입이겠죠. 그럼 이렇게 임포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퀘스트, 만약에 API 모델 쪽에 뭔가 리뷰 작성하는 신규 리뷰 추가하는 것 쪽에 요청에서도 여기 있는 게 적당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걸로 쓰고 스트링으로 받아서 밸리데이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쓸 수 있냐의 관점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방향 참조도 없고 이런 순환 참조나 양방향 참조가 없고 뭐 모델 분리의 의미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저는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적으신 걸 보니까 그래서 댓글에도 그렇게 적어놨었고 요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또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요거를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이 스토리지 모듈이 이 도메인 모듈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모르게 해볼까요? 모르면 사실 많이 좀 귀찮아지긴 합니다. 귀찮아진 게 아니라 불가한 게 있죠.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또 느리네요. 여기 다 빨갛게 변할 거거든요. 많이 느리네. 기다리면서 그냥 말을 해보면은 애초에 그쵸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지금 이 구조를 차용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토리지 모듈이 그냥 구현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어디에도 영향을 못 주게 하고 싶잖아요. 가령 누군가 새로운 신규 입사자가 나는 막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리뷰 어딨어 리뷰 여기 리뷰 리파지토리 가져와 라고 하면은 JP 리파지토리가 그쵸 뭐 이런 것도 못 가져오고 리뷰 코어 리파지토리 이런 것도 모르고 리뷰 리파지토리 얘는 이제 알죠. 왜냐면 얘는 도메인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체를 숨기겠다라는 의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사실 얘가 코어를 아는 거는 필수죠. 그리고 사실 여기 뭐 요청 받는 것도 그렇고 리턴하는 값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또 흥미롭게 하나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끊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럼 여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가 코어를 모르게 해야 되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리뷰 엔티티가 아니라 좀 빠르게 해야 되니까 리뷰 엔티티 리절트 이런 걸 막 만들었다 칠게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to 리뷰? 저 오랜만에 이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리뷰 JPI 리뷰 코어 리포지토리 여기에 리턴 하는 거를 단권 조회가 없나?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거를 뭐 엔티티 리절트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받는 것도 다 이제 DB 쪽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DB 프로바이더 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거 빨간색 안 내주게 하려면 뭐 이렇게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억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쭉쭉쭉 있다 칠게요. 애초에 그러면은 그럼 이걸 쓰려고 하는 쪽에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구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 리뷰 엔티티 리절트라는 거를 쓰려고 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임포트 기준에 여기 db 이거 있는 게 도메인에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쓰면 안 되거나 아니면 잘못 구조를 설정해 놓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제가 막 개체 기준을 얘기했는데 뭐 심플하게 근데 그런 영역은 있죠. 가령 여기에 리뷰 타입 이걸 스트링으로 보낸다 하면은 여기다가 뭐 리뷰 타입에 이렇게 보낼 수는 있긴 하죠. 왜냐면 이런 디테일한 그 이넘을 안 쓰게 하고 싶다면. 근데 왜 제가 아까 그 막 이 망가지는 걸 보여드렸냐면 얘도 애초에 지금 다 도메인 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파인드 리뷰, 뭐 커서, 리뷰 컨텐츠 다 도메인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 도메인에 있는 애들이 어차피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리뷰 타입을 쓰는 게 그냥 가능하기도 하고 더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구조를 쓰실 거면. 네,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느낌은 대략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지금 요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 이넘도 자연스럽게 도메인에 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양쪽에서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고요. 네, 답변이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또 그럼 아까 제가 이 구조를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를 만약에 쓰신다면 제가 이 템플릿으로 프로젝트 올려놓은 거에서 구조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이 구조를 쓰셔도 되고 이 구조에서 쓰다가 이 구조로 넘어가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 때 요거를 개인 프로젝트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좀 먼저 쓰다 보니까 뭘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이넘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요 아키텍처까지도 아니죠. 요 지금 모듈링 기준에서 보면 코어 API가 도메인을 쥐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 예제에선. 요게 제가 그 옛날 그 영상에도 말해놨지만 요거는 제가 약간 속도전을 해야 될 때 속도전을 하거나 제가 만들 게 뭔가 불분명하거나 일단 만들면서 좀 뭔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일단 이 방식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방식은 컨트롤러도 여기 있고 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좀 이거 도메인 나오겠는데 하면 찢는 게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점진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막 패키지로 나눠보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여기서 네,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 이넘 이그젠플 이넘 여기 제가 쓰는 곳이 없네. 얘도 지금 여기 이 도메인 안에서 써야 되고 또 db도 지금 이 이넘을 써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 구조에서는 db 모듈이 도메인이 일단 모듈로 없다 보니까 얘를 몰라요. 왜냐면 얘를 알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잖아요. API를 해버리면 db 모듈이 지금 역으로 이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렇거든요. 이게 좀 알 필요 없는 걸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스콥이 너무 크다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좀 선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을 이 방식을 쓰실 때 방식은 이넘 모듈을 찢는 걸 저는 추천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어요.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찢는 게 편해요. 여기서 그냥 뭐 이게 완전 예제 프로젝트 이넘스 이렇게도 가져오고 뭐가 틀렸지? 이거 자바구나. 네, 이렇게 이넘스 이렇게 가져온다 치려면 왜냐면 도메인이 여기 안에 API 안에 박혀 있다 보니까 얘도 이걸 써야 되고 왜냐면 여기다가 지금 만약에 new example 이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db 모듈에서는 얘를 못 쓰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얘가 API까지 알게 하는 db가 API를 알게 한다? 이거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도메인을 바로 모듈로 뺀다? 도메인이 아직 성숙이 안 됐는데 빼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코어 인원 모듈, 이렇게 인원 모듈을 별도로 뺀 다음에 얘를 좀 쉐어하긴 해요. 보시면은 이 API도 코어 인원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스토리지도 얘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놈이 좀 파편화 해서 막 돌아다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만드시는 그 소프트웨어의 형태나 타이밍이나 아니면 내가 도메인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아는지, 이런 목적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충분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 댓글도 좀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